일단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구대에서 원장 고형우라고 합니다. 토요일 아침 10시 반에 진행을 이렇게 해본 적이 저도 처음이라서 처음에 정말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아침에 또 학생들도 토요일 날 되면 보통 12시까지 잠이 많은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시기인 만큼 아시다시피 이제 수능이 13일 이렇게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후 12시 이후부터는 바로 고3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바로 모의고사 진행하고 실전 모의고사 계속 응시를 해서 불가피하게 미룰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수능 이후로 미뤄졌을 때 11월 한 달이 너무 아깝고, 제가 정보를 전달드리려면 최대한 빨리 전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 혹은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이나 혹은 중학교 학생들이 많을 텐데, 혹시 제가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중학교 3학년 혹은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 중학교 2학년 혹은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이시면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먼저 설명 이거 맞나? 너무 죄송한데 설명 혹은 인사 먼저 드리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진인데요. 이건 제 사진입니다. 제 사진인데 장소가 좀 달라요. 제가 요거는 2021년 한 3년 4년 전 사진인데, 제가 이제 분당에서 원장으로 있을 때의 사진입니다.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제가 뭐 몇 년을 원장으로 했고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처음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이거든요. 근데 먼저 학부모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요때 경험한 것들을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반 인문계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만났던 친구가. 근데 이과였고 정시를 생각하고 있는 분당의 일반고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수능 성적을 국영수, 생명, 지학 이렇게 선택을 해서 쳐서 3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맞았어요. 한번 예측을 해볼 건데요. 이건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을 골라서 요 정도 등급 나오면 대학을 어디쯤 갈까? 이걸 생각해봤을 때 혹시 민서 어머니 아시죠? 대학 라인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요 등급이면 어디쯤 갔을 것 같으신가요? 어머니께서 생각하실 때. 네. 이 라인이나 3라인이면 요 라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시립대. 시립대 라인. 시립대. 몇 분? 네 분. 일단 그럼 제가 정답을 바로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북대 뭐 생각하실 수도 있고, 보통 이제 3등급 라인이 같이 겹쳐져 있고 2, 2, 3쯤 나오면 경대나 단대나 건대 라인 요 정도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학생이 받은 합격 통지서에 경희대학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경희대학교 갔는데 과가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전자공학과라고 되어 있어요. 이과 중에서는 사실 의대 다음으로는 원탑이죠. 그만큼 잘 간 케이스죠. 실제로 제가 이제 학생이랑 같이 카톡한 내역을 제가 남겨놨는데, 원래는 이름을 제가 지었다가 이동주 분당고 2 이렇게 적혀있어요. 2학년도 제가 맡아가지고.
근데 여기서 제가 뭘 깨달았냐 하면 제가 처음에 이 친구가 모의고사 등급 9월달, 6월달 이렇게 나왔을 때도 니는 단대쯤 가면 되겠다. 원서 낼 때도 단대나 뭐 건국대가 맥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전형을 그렇게 짜줬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고집스러운 게 선생님 저는 무조건 중경의시 라인까지 찌를 겁니다. 저는 돈을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원서는 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합격을 하는 사례를 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가치보다 내가 한참 낮게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너무 수치에만 매몰되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학생들한테 뭘 하기 시작하냐면 한 칸만 더 올려주자 이런 저 혼자의 미션을 좀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환경 설정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분당에서 원장을 제가 2년 반 정도 했었는데 그때와 지금도 이제 현역 고3들이랑 같이 수업하면서 만나고 있는데 사실 어머니들께서 생각하실 때 뭐 대치나 분당 이런 데는 되게 아들이 머리가 막 비상하고 되게 막 사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똑똑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저는 실제로 만나고 수업도 했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냥 다 똑같은 친구고 능력치나 중학교 때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 고등학교 올라서 수행평가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된 메시지 중 가장 큰 메시지가 학부모님들께서 오늘 이 얘기를 듣고 가셔서 보통 이 대구권에 있는 친구들한테 대학을 물어보면 어디 가고 싶어? 경대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영대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서울 가면 좋은데 경대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인서울에 대해서는 되게 흐릿하게 목표를 잡아놓고 보통 경대로 자기의 마지노선을 정해놓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친구들은 사실 현재 있는 고3들이랑 비교했을 때 역량치는 다 똑같았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생각하는 게 인서울 밑으로 가면 나는 죽는다. 가천대 밑으로 난 떨어지는 순간 나는 재수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해요. 등급이 똑같이 3등급, 2등급 이거 충분히 저희도 나올 수 있는 등급에도 불구하고 대학 가는 게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보고 제가 지금 다니는 중학교 친구들부터 고등학교 3학년 특히 고3들한테는 더더욱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면서 전형을 좀 정해주기도 합니다. 맞나? 그래서 제가 그 대구 달서 지점 여기 이사하기 전부터 대구 달서 지점을 다시 좋은 기회로 맡게 돼서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전달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결과가 또 안 나오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의대 합격과 서울대 합격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뭐 한양대도 연세대도 서울대도 합격했고 실제로 제가 이걸 보여주면서 보통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된 친구들한테 학생부 종합 이런 거를 막 생기구나 이런 걸 컨설팅을 할 때 얘기하는 게 너희 학교보다 여기가 입결이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랑을 해요 제가. 근데 그만큼 프라이드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이런 등급을 혹은 이런 대학 결과를 나타내는 학원들이 뭐 서울대 합격했다 이런 거를 걸어놓는 데를 보면 다 2022년이고 2023년이고 이런 건 많아도 최근까지 작년까지 저는 이제 다 공개를 하는데 이런 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생각하고 중학교 3학년 친구들 혹은 2학년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준비하면 이게 더 수월해질까를 저는 고민을 많이 했고 그걸 제가 어머니께 설명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려고요. 그 대학을 나와야 인정을 받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어머니 제가 가까이 계셔서 한번 여쭤보면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을 나와야 인정을 받는다.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데 사실 정답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대학을 나오는 건 너무 쉬운 세상이 됐어요. 그냥 대학을 나오는 건.
제가 좋은 대학이라고 적어놨어요. 여기서 좋은 대학이라는 건 어머님들도 그리고 학생들도 들어본 대학교들이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처음에 딱 들어오면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동아리는 어디로 할 거고 목표하는 진로는 어떻게 되고, 물론 중학교 3학년 2학년 친구들도 다 물어보지만 이런 걸 물어보면 보통 뭐 연세대 갈 거예요, 고려대 갈 거예요, 인서울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2학년쯤 돼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쯤 물어보면 경대에 가면은 좀 개한다 카드세요 이 소리를 이제 바꿔요. 인서울에서. 그리고 3학년 3월 모의고사를 치고 다시 물어보면 경일대학교 취업률이 좋다더라 이런 소리를 해요. 근데 그 2학년까지는 사실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경일대학교가 어딘지 모르는 친구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어머님들 중에서도 경일대학교가 어딘지 모르는 어머니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현실이 그렇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대학을 갈 거라면 저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꼭 가야 되나요? 저는 대학이 인생을 바꿔주진 않지만 좋은 시작을 위한 토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전에 첫 장에 그 위에 있던 친구의 예시를 들면서 환경 설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 있는 친구들은 저는 곧 죽어도 가천대 밑으로는 안 갈 거다라는 환경이 세팅되어 있는 친구들. 라는 말은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고 학원 선생님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한 친구가 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대학에 갔을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좋지 않은 대학에 가면 뭐 그들 1위는 괜찮을 수 있겠죠. 물론 제가 어느 특정 알지 못하는 대학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거나 뭐 좋은 대학에 나와도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세팅되는 환경이 분명히 다를 거는 저는 느껴요. 좋은 대학을 갔을 때 주변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와 좋은 대학을 갔을 때 교수님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는 환경 세팅이 아예 달라지는 거고, 그게 저는 인생을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수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목표를 저희가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만약에 세팅을 했다면, 이게 만약에 대학이라면 그 대학을 가는 길목에 여러 가지 작은 목표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작은 목표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중학생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게 뭘지를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실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지금은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 여기는 지금 고3 학생들, 예비 고3 학생들이 지난 2월달, 그러니까 약 한 8개월, 9개월 전에 모여가지고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예비 고등학교 3학년 대학 결정의 순간이라고 적어놨어요. 그 친구들한테 지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전형은 어떻게 짜야 되고 학교 선생님이 언제부터 면담할 거고 이런 걸 얘기를 쫙 해주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이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너가 중학교 때로 돌아간다면 혹은 중학교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게 뭔 거 같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얘기들, 전국에 4년제가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다. 그리고 전형이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다. 나는 수시랑 정시만 있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학과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지도 몰랐다. 내신 성적이 이렇게 잘 받아야 되는 건지도 몰랐고 이렇게 어려운 건지도 몰랐다. 학생부 수준이 좋고 안 좋고에 대한 기준이 없었고 수능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안 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곱하기를 해놨는데, 목표라는 거는 결국에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잡고 간다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으면은 못 가는 거고, 경우의 수만 따졌을 때 200개 곱하기 5개 곱하기 40 곱하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정말 많은 가지수가 나오죠. 그만큼 선택을 뭔가 어떤 경로로 가는지를 선택하려면 정말 힘들다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더 어려워지는 건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됐을 때 고등학교 올라가서 듣는 과목들을 제가 다 나열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공통 과목이 적혀있고 일반 선택 과목이 적혀있고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럼 학생들은 공통 과목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같이 들을 거고, 일반 선택에서 그때부터 선택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해당하는 모든 친구들은 고교 학점제 그리고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해당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런 선택지까지 다 같이 고려한다? 너무 어렵죠.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제가 만약에 학부모라도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건 아까 전에 저희가 세팅을 한 것처럼 대학을 먼저 정해놓고 그 대학에 맞는 준비가 어떤 건지 세팅하는 게 훨씬 쉽고 빨라요. 근데 제가 지금 골이라고 적어놓고 목표라는 영어를 하는데 골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올라갔죠. 이 의미는 목표를 세팅을 할 거면 어떻게 세팅을 하라는 의미일까요? 높게 세팅을 하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단순히 높게 세팅을 하라고 얘기를 드리면 야는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어요. 중학교 때 지금 야 점수를 보니까 야는 지금 60점인데 혹은 70점인데 100점짜리 아들 많은데 야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얼마나 잘할 줄 알고 대학교를 그렇게 높게 잡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실예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저는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향을 주지 않는 건 아닙니다. 중학교 때 잘하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잘하는 게 맞죠. 하지만 중학교 때 A 받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1등급 받는 거는 동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어떤 무언가가 그 학생이 고등학교 올라가서를 만든 거지 중학교 때 성적이 그걸 만든 건 아니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목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인서울을 갈 수 있는 친구라고 가정했을 때 고등학교 3학년이 처음 시작할 때 서울대라고 잡은 친구가 실제로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서울대와 그 인서울 사이에 잡히겠죠. 최소한 저는 서성한까지는 찌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찌르고요, 실제로. 요 중간 정도로 모이게 돼 있어요. 수렴하게 돼 있어요. 혹은 똑같이 인서울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건국대를 목표로 갔어요. 건국대가 좋지 않은 학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학교예요. 하지만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는 건국대와 인서울 완전 바닥부터 중간으로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선택권이 동국대나 홍익대나 이런 데 밑으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0점 목표로 하면 90점 나오고 80점 목표로 하면 70점 나오는 거랑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롱런으로 입시를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얘기가 학부모님과 학생한테서부터 벌써 이렇게 얘기가 많이 돼야지 그렇게 세팅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기사를 몇 개 가져왔어요. 요거는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 월요일에 나온 기사예요. 제가 PPT를 저번 주부터 준비를 하긴 했는데 기사를 어떤 걸 좀 더 하면 좋을까 이런 걸 보강을 하려다가 검색을 하면 또 나와요. 검색을 하면 또 나와서 제일 최근 걸 나왔는데 점원이 몇 명인데 부실대학이 급증해서 뭐 폐교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2025년 이후에 폐교할 것으로 기록되는 뭐 대학교 목록 이런 것도 제가 한번 보고, 근데 목표를 단순히 올리는 게 뭔가 권장사항 같고 이 친구가 대학을 좋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존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극단적으로 학부모님 세대에 생각하는 영대와 계대, 그리고 제가 지금 느끼는 영대와 계대, 그리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느껴질 영대와 계대는 완전 다른 판국일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래도 계대 정도면 대구에서 괜찮지 않냐, 3등인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친구들도 그렇게 많이 갔고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근데 최근 한 5년 동안 느껴지는 건 계대에서조차도 지금 인원이 너무 없어서 중국어랑 스페인어과랑 뭐 5만 과를 다 합쳐가지고 어학과를 만들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즉 10년쯤 뒤에는 여기가 계대가 안 되라는 보장이 없다는 의미예요. 참고로 계대 나오신 학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제가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직시하는 게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대학을 갔는데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10년 뒤에 취직하고 나서 이 친구가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 대학이 사라져 있다면 그게 좋은 대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기준을 잡아드리는 게 만약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이하라면 그냥 목표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셔라. 그냥 목표는 저 세 개 중에 하나다. 20점이에요? 상관없습니다. 50점이에요?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희망고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까 전에 제가 목표를 이렇게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이 PPT를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님들께서 목표를 올려야 된다, 메시지는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 그러면 그래 네 원래 계대 갈 거 병대나 가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대화를 제가 학부모님들과 만나지 않더라도 학생들과 얘기하면서 들어보면 니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저희는 학생들에게 니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로 별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생들이 뭔가 성적이 90점, 80점 잘 받아왔더라도 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90점, 100점 나와도 의미 없다 하더라. 공부 더 열심히 해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니는 무조건 서울대 갈 수 있을 거야. 니는 무조건 연대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학부모님들께서 그리고 학생 친구들도 요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요 라인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게 막연하게 그냥 스카이라고 잡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입시 전형까지 내는 거를 끝까지 책임지는데 그렇게 책임지다 보면은 전형이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져요. 고3들이 내는 전형. 하나는 서울대 라인 전형이고 하나는 고려대 라인 전형이고 하나는 연세대 라인 전형이에요. 각각의 학교가 가지는 특색과 강점이 좀 달라요. 모든 아래 밑에 있는 학교들은 다 요 라인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학교들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난 요 정도 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나는 고등학교를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그러려면 나는 뭐가 나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꼭 라인을 잡으실 거면 스카이 중에 잡으셔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잡았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알려니까 저희가 지금 처한 현실이죠. 고교 학점제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들리실 거예요. 학부모님들 귀에.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맞다 아니다 신문 기사 보면 다 폐기를 해야 된다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친구들 포함 중학교 1학년 친구들까지는 무조건 겪어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부정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죠. 이건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비평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얘기하는 게 더 생산적일 것 같아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저희가 처한 현실을 물론 설명회를 많이 오신 학부모님께서는 제가 이거 한 4번째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수능과 내신 그리고 평가 방식과 내신 비중에 있어서 좀 크게 차이가 났는데요. 기존 방식과 그리고 고교 학점제로 바뀌었을 때의 방식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기존에는 수능을 선택형으로 했어요. 실제로 저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실제 제 모교를 찾아가서 수능 원서를 접수를 했어요. 저는 매년 수능을 같이 보거든요, 고3들이랑. 근데 그 볼 때 보면은 항상 선택 과목을 선택하라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도 다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영어 과목,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 과목 그리고 탐구 과목 필수로 해야 되는 것까지는 선택을 하는데 탐구 과목을 선택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선택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돈이 10,000원이 차이가 나길래 저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자기가 쳐야 될 과목을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중학생 모두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수능은 수능 시험 전체 즉 과학 탐구 과목 선택 없고요. 사회 탐구 과목 선택 없습니다. 그냥 사회 탐구 공통과 과학 탐구 공통이 있을 뿐. 수학도 원래는 이과와 문과 혹은 가형과 나형 뭐 이런 식으로 예전부터 계속 나눠져 왔었는데 지금 그런 거 이제 없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국어, 영어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고 탐구 과목과 수학에 있어서 좀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신은 9등급제에서 익히 아시다시피 5등급제로 바뀌었다는 거. 원래는 9개의 칸을 나눠가지고 친구들을 너는 첫 번째 칸이니 두 번째 칸이니를 보고 학생들을 뽑았는데 대학에서 5칸으로 나누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간이 좀 넓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고, 평가 방식도 원래는 1학년, 2학년일 때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대부분 친구들이 같이 보는 과목이라서 1학년, 2학년 때까지 상대 평가 결과가 좀 많다가 3학년쯤 되면은 지금 중학교 친구들처럼 A, B, C로 절대 평가를 되는 방식이었었어요. 근데 고교학점제로 바뀌면서 어떻게 됐냐면 모든 과목을 상대 평가와 절대 평가를 병기를 하게 되놨거든요. 라는 말은 원래는 5명이었으면 제가 어떤 수업을 개설을 해놨는데 학생이 5명밖에 없다면 상대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1등급을 몇 프로, 4%를 줘야 되는데 이걸 몇 등까지 줄지도 모르고 하반씩만 줄 수도 없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목을 이렇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기한다는 것은 줄을 무조건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신 비중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절대평가가 3학년 때 많았으면 3학년 비중이 줄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이건 대학에서 평가 요소로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한테 내신 비중이 굉장히 컸고 1학년, 2학년 때만 잘하면 되고 3학년 때는 수능 준비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 그냥 다 열심히 해야 된다. 모든 학년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가보면 수능 원래는 택하는 거였는데 공통으로, 수학도 택하는 거였는데 공통으로, 영어는 원래 공통이었고 탐구도 택하는 거였는데 그냥 사회과학 공통으로 진행된다는 거고, 내신도 1등급에서 9등급제였는데 1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랑 만나면서 제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배들이 하도 2등급만 나오면 3등급만 나오면 경배 간다 이런 소리를 해놓다 보니까 자기들이 3등급이 나왔는데 그게 개하는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걸 그래프를 보자면 이 친구들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받은 3등급은 기존에 있던 친구들의 5등급, 6등급의 색깔이 같죠. 그렇다는 건 이 친구랑 비교를 할 게 아닌데 계속 이 정도는 잘했지 않아요? 이런 소리를 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프죠. 설득도 납득도 시켜줘야 되고 안 된다고도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산출 방식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진로 선택 과목을 3학년들이 했을 때 성취도만 절대평가로서 A, B, C로만 중학교 친구들처럼 매겼는데 기존에는 그런 게 없이 석차 등급까지 무조건 다 병기할 거다라는 게 앞으로의 진행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만 이해하시면 고교 학생들을 완전히 이해를 하시는 건데, 지금 보면 이제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수능 선택과 내신 9등급,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건 대학을 가는 방법입니다. 대학별 고사는 논술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능 선택은 수능 정시고, 내신 9등급은 실제 교과나 학종을 얘기하죠. 근데 이게 대입 개편안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일단 하나씩 보면 수능 선택에서 수능 공통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친구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공부량이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늘어났죠. 사회도 공부해야 되고 탐구도 공부해야 되고 수학도 다 공부해야 돼요.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공부가 는 거죠. 부담이에요. 물론 얕기는 좀 줄어들었겠지만 부담이 확실히 커졌고, 두 번째, 내신은 제가 비교적 크기를 키워놓지 않았어요. 내신 크기는 비슷하죠, 거의. 그 이유는 뭐냐면 내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신은 중요한데 내신으로서의 평가 체제를 유지하려면 분간이 돼줘야 되잖아요. 이 1등 친구와 2등 친구 간의 분간을 시켜줘야 대학에서도 이 친구가 잘하는 친구구나 못하는 친구구나, 자세가 좋았구나 안 좋았구나를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구간을 이렇게 뻥 띄워놓다 보니까 5등급제로 뻥 띄워놓다 보니까 평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을 중요한 건 맞지만 일정 등급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거에 포커스가 확실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대학별고사, 즉 내신에서 이렇게 판가름 나지 않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을 했을 때 이 친구도 1등급이고 저 친구도 1등급이고 저 친구도 1등급이고 이 친구도 1등급인 경우가 생긴다면 대학에서는 한 명은 뽑아야 되는데 누가 우리 학교에 맞는 친구일까가 선별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실시하는 논술이나 혹은 면접이나 혹은 재시문 면접이나 혹은 MMI라고 하는 작은 면접의 모임으로 평가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상위 학교들에서 이런 걸 많이 진행하는데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와서 아마 지고국 대학교까지는 싹 다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참 힘들죠. 왜냐면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를 하시면 이 대입 개편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하게 하신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까지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는 고등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맞는지,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내가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드실 텐데, 일단 요까지 정리를 하면 고교 학점제가 진행이 되고 목표를 세팅을 할 거면 스카이로 세팅을 해라.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거의 정리는 그겁니다.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목표를 세팅할 거면 목표를 높게 잡아봅시다. 요 말이 제가 여기까지 정리를 한 거고, 그러면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일단 저 먼저 해야 되는 건 특목고를 가야 되냐 일반고를 가야 되냐에 대한 문제를 먼저 겪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게 좋을까를 얘기를 드리려고 이 표를 가져왔어요. 일단 첫 번째 성향, 첫 번째 경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머니께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친구한테. 근데 이 친구가 반의 1등의 뒤통수를 쫙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보고 있냐? 이 친구가 1등인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어떻게든 난 저 친구를 잡아야겠다는 경쟁심이 너무 큰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잘은 넘어가야 아무 선생님도 얘기 안 하고 학부모님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경쟁심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저는 특목고, 자사고에 가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그거의 반대는 칭찬을 해줘야 되는 친구들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전에 학부모님이 가만 놔둬도 그냥 지 알아서 1등 뒤통수 보면서 자 이겨야겠다 생각하면서 경쟁력 가지면서 달려가는 아들도 있는데 가만 놔두면 안 되는 아들이 있어요. 가만 놔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아들한테 네 이거 잘하고 있다. 혹은 학부모님들이 아니라면 선생님이 가가지고 네 이거 잘하고 있다 라고 해야지 의자 조금 땡겨 앉을까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특목고 가는 게 별로 권장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는데 엄마한테 갑자기 영어 원서를 좀 사줘봐라. 왜 그러냐? 내가 오늘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무슨 논문의 일부가 나왔다 하는데 나 저거 다 읽어보고 싶다. 굉장히 의욕적이죠. 되게 기특하죠. 물론 상상 속에 있는 친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종종 그런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런 친구들 특목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할래로 되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비하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의미로 할량을 적었냐면 제가 어제 이제 학생이랑 기말고사를 준비를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점수가 80점 이상 나올 거고 그러면 니는 20점 상승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한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선생님 그러면 80점 나오면 저 뭐 사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욕을 누구한테 수여를 받아야지만 진행되는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은 그러면 뭐 피자를 사주지 않거나 뭐 뭔가를 사주지 않으면 이제 한량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량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절대 일반고 친구들을 비하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일반고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장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가만히 놔뒀는데도 친구 혼자서 성장하고 있는 걸 어머니께서 느끼는 거예요. 이건 다분히 키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책 보다가 어느 순간 딱 보니까 3개월 뒤에 영어 실력이 너무 좋아져 있고 그런 아들이 있어요. 혼자서 다 찾아보고 막 지금 막 챗GPT 이런 거 나오면 챗GPT랑 대화를 그런 걸로만 하고
자기가 궁금한 거 막 다 찾아보는 거예요. 숙제 대용으로가 아니라. 근데 숙제 대용으로만 쓰는 친구들이라면 지금 현 상태가 유지되면 칭찬받아 마땅하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현 상태가 유지됐다? 그럼 너무 기특하죠. 하지만 특목고를 갈 생각은 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점이 있고 어떻게 뭐 별로 안 좋은 점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입시 결과는 학교로만 봤을 때는 사실 특목고가 그리고 자사고가 어쩔 수 없이 좋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매번 외고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국제고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혹은 뭐 계고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주시는데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국제고 친구들이, 모든 개성고 친구들이 좋은 대학을 가면 저는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그 경쟁을 이겨내고 2등급, 1등급 라인을 뚫은 친구들이 좋은 대학을 월등히 좋게 갈 뿐이지, 나머지 친구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개성고등학교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한 8명쯤 다니고, 외고 친구들이나 국제고 친구들이랑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해보면 이 친구의, 물론 작년에는 저희 국제고 친구가 서울대에 가서 제가 제일 칭찬 많이 해줬는데, 그 친구 외에 있는 나머지 친구들이 어디 대학을 가지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한 8년 전에 처음에 시켰던 친구도 대구에 그 친구였는데, 공부시켰던 친구도, 그 친구도 공부를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대학을 4등급, 5등급 맞아서 계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외고를 나온다고 해서 대학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입시 결과로만 놓고 봤을 때는 학교별로는 훨씬 낫다 혹은 나아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내신 성적이 중요한데 내신 성적 이외에 동아리를 뭘 했는지, 그리고 네가 발표를 몇 번 했는지, 자율 활동을 몇 번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는 게 비교과 활동인데, 그런 활동 측면에서는 훨씬 더 특목고랑 자사고가 많이 적어주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평가할 때 이제 블라인드 처리라고 하죠. 고등학교를 못 보게 돼 있어요. 이 학생이 학교가 어딜 나왔고 어느 동네에 있었고 이런 거가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게 돼 있어요. 이건 전산사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눈 감는다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못 봐요. 근데 못 보더라도 특목고랑 자사고는 수업 듣는 내용이 좀 달라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되게 긴 영어로 된 어떤 과목이 나와요. 저희는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국제고에서는 뭐 무슨 어페어도 나오고 뭐 했는데 뭐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딱 봐도 이 친구가 그런 걸로 블라인드지만 특목고인지 자사고인지는 알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비교과 활동에 이점을 가지고 선생님들도 애살이 되게 있습니다. 하지만 내신에 있어서는 따기 좋은 게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훨씬 일반고가 따기가 좋고, 많이 따가는 비율도 훨씬 크고, 내신이 이겼죠. 그리고 수능은 제가 자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어느 고등학교에서도 수능 대비를 도와주는 학교는 없어요. 제가 아는 고등학교 몇 개는 전국 단위로 노는 고등학교, 휘문고나 수성구에 있는 경신이나 이런 대학 수능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대치에서 제가 어떤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대사를 치는지 제가 들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의대나 혹은 서울대까지 보내줄 수 있는 거는 80등까지다, 70등까지다. 너는 지금 90등인데 우리 수시 전형으로는 불가능하니 내가 보충 다 빼줄게, 학원 가라 라고 권장을 해요. 근데 여기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한 3개, 4개 빼고는 다 수능을 장려하거나 도와주는 형태의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학교 분위기는 얼마나 학교에 집중하고 있는가, 얼마나 선생님 수업을 같이 참여하는가, 이런 분위기겠죠. 그건 어쩔 수 없이 특목고가 이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집안 분위기라고 적어놨어요 제가. 이건 뭐냐면 실제로 제가 1학년 때 국제고였던 친구를 만나서
현재 송현여고 3학년으로 전학을 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의욕적이었냐? 의욕적이었어요. 경쟁심이 좋냐? 경쟁심이 되게 좋고 공부 잘하냐? 공부 되게 잘했어요. 지금도 수능 치면 영어 1등급은 계속 놓치지 않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등급이 보장이 되지 않아요. 나는 원래 중학교 때는 전교 5손가락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막 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3등급, 2등급 이런 등급을 맞아버리고 근데 3등급, 2등급 받았는데 이 친구도 집안이 또 공부를 좀 잘하는 집안인가 봐요. 아까 전에 제가 니는 이렇게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집에서도 그런 압박이 들어왔겠죠. 네가 그렇게 잘하는데 뭐 시험이 어렵다고 이거 틀렸냐 저거 틀렸냐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고 그래서 1학년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를 갔어요. 안타까운 케이스긴 한데 지금은 정착 잘해서 대학도 인서울로 쓰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뭐냐면 특목고를 갔어요. 보내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갔을 때 아무리 이 친구가 잘하는 친구더라도 3등급을 받았을 때 5등급제에서 3등급 받으면 아까 전에 제가 5등급, 6등급이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 등급을 받아도 어머니께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버님께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걸 보고 나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야, 니 이렇게 돼버리면 힘들어져요. 친구도 힘들어지고 학생도 힘들어지고 이게 너무 치열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집안 분위기가 있고 일반고는 공부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냥 뭐라 하는 식으로만 가다 보니까 지금 고3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히 남학생들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부모님이랑 소통을 일절하고 여학생도 마찬가지로 고3쯤 되면 아예 소통을 하고 왜 그러냐? 내가 뭔 말을 하면은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에 저는 말을 안 합니다. 이렇게 가요. 뭘 공부 졌으니까 이제 막 자기 하고 싶더라고요. 부모님도 이제 3학년이니까 니알아서 해라. 물론 니알아서 하는 거 맞죠. 하지만 입시 전형이나 이런 걸 결정할 때는 저는 학부모님의 어느 정도의 개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조금 받쳐주면 좋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됐을 때 특목고 자사고로 간다면 종합 수능으로 가는 게 맞고요. 일반고로 갔다면 교과랑 종합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전형 자체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어떤 친구는 영남고를 특목고인데 종합으로 갔다던데요. 혹은 일반고인데도 종합으로 뭐 어디 경대를 갔다던데요. 이런 얘기가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인서울에서는 보통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국어 외대에서 그 서울 외대에서 공개한 자료를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평균 등급이 4등급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일반고 친구들이 같이 달려들었는데 합격자를 보니까 특목고 친구랑 일반고 친구랑 나눴을 때 일반고 친구들은 등급이 2등급에 완전 수렴해 있고 특목고 친구들은 4등급, 5등급에 수렴해 있었어요. 즉 뽑을 때 특목고 친구들이 유의를 하면서 뽑는 거지 그 등급이 4등급이라고 해서 일반고 친구들이 나도 학종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만약에 특목고 일반고가 정해졌다면 제가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대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고등학교 전부를 다 가져왔을 때 어떤 판단으로 어머님들께 좀 공유를 드리면 좋을까? 이걸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 요 편차입니다. 편차인데 요 자료를 보시면 제가 참고 자료를 드렸을 텐데 참고 자료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고등학교 친구들과 평균과 편차가 나오는 게 딱 있을 거예요. 제가 뒤에서도 표로 보여드릴 텐데 요 표예요. 요 표인데 그거는 안 보셔도 돼요. 일단 먼저 요걸 이해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일반 저희가 이제 전사고라고 하죠. 전국 단위 자사고, 상상고나 용인외대나 이런데 그런 데는 이제 5에서 6 표준 편차가 5에서 6으로 수렴한다. 즉 안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쫙 몰려 있다는 거죠. 경쟁이 박이 터진다 이 말이죠. 모든 친구들이 1등부터 꼴등까지 그냥 다 똑같이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이죠. 특목고로 갔을 때는 좀 낮아지고 지역 특목고 그러니까 저희 포함이죠. 갔을 때는 10에서 15 정도고
갓반고는 뭐냐 하면 일반고에서 잘하는 고등학교를 뜻해요. 갓 일반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 10에서 15 정도고 그냥 일반 고등학교는 16에서 19 정도입니다. 그리고 20 이상이면 거기는 어머님께서 라이드 해주시는 경우보다 자가를 타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을 거예요.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많이 응집되지 못했다는 건 꼴등은 꼴등 나름대로 0점 쫙 깔아주고 있고 1등은 1등 나름대로 100점 쫙 깔고 있고 중간에 노는 아들도 중간에 막 이렇게 확률이 쫙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좀에 공부하는 아들, 좀에 덜 공부하는 아들이 그냥 골고루 퍼져가지고 그냥 다 같이 놀자 하고 있는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예시를 제가 가져왔는데 일반고에서 그냥 일반 경기권에 있는 일반고를 랜덤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19나 편차가 막 23 이렇게 올라가요. 굉장히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갑방고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한다하는 고등학교 편차가 11에서 12 이렇게 나오죠. 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이렇게 쫙 모여 있는 거 보면 아까 전에 제가 과목이 특목고는 좀 다르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때까지는 국영수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Debate and Current Affairs라고 나와요. 갑자기 이렇게 영어가 튀어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제 특목고라고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참고 자료로 보여드린 표가 요 제가 보여드리는 표인데 요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실제 어머님들께서 그리고 학생들이 12월 달부터 내일 고등학교 명단이죠. 달서구에 있는 고등학교 다 가져왔어요. 근데 좀 의미가 있는 건 제가 파란색으로 쳐놓고 순차적으로 초록색으로 칠해놓고 나머지는 다 15 정도에 수렴하는데 하나만 좀 보시면 지금 평균 점수가 16.9예요. 평균 편차가. 그러면 16.9나 혹은 16점보다 떨어진다면 거기는 공부를 그래도 애써 있게 하는 아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이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편차가 모든 거의 기준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봐야 되고 시험지도 봐야 되고 평균 점수도 봐야 되지만 대체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이게 맞아떨어져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등을 보면 어디냐면 대구국제고죠. 대구국제고가 지금 11.4가 나왔어요. 실제로 1학년 1학기 편차를 보면 7.4가 나왔거든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된 친구들이 처음 시험 본다고 하니까 모두가 달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막 터진 거예요. 하지만 고 뒤로부터는 나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멀어진다.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어머님께서 아시다시피 대광고는 원래 자사고였다가 지금 일반고로 바뀌었는데 이건 최근 자료입니다. 2025학년 이번 연도 친구들의 1학기 성적이기 때문에 지금 1학년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인데 지금 3학년 친구들은 사실 제일 불쌍한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사고의 빛을 보고 선배들이 대학을 잘 가는 걸 봤는데 그것만 믿고 자기들은 공부를 별로 안 한 케이스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대학을 잘 못 갈 것 같은데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지금 학업 분위기가 좀 좋아요. 제가 그래서 편차로 고등학교를 판단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학년의 분위기는 판단할 수 있어요. 이 편차를 보고. 근데 지금 최근 2년간은 대광고가 좀 올라오는 케이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달려가고 있는 게 이제 원화여고랑 토성여고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매년마다 바뀌긴 해도 편차가 막 터집니다. 항상. 이게 편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학년별 이슈나 혹은 그 학년에 공부를 안 되는 친구가 좀 많이 왔을 때 한 번씩 떨어지기도 하는데 여고는 통상 몇 년이 지나도록 어떤 친구가 들어오든 항상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점에서 16점 사이는 항상 유지하고 15점 이상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제가 보면서 이번 연도에도 대구고등학교 친구들이 좀 열심히 하네. 원래는 대구고등학교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탔다. 그래서 제가 수치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놓은 거고 반대로 제일 낮은 걸 좀 보면 여기서 가장 낮은 숫자가 어딘지 보이시나요? 맞아. 대구고에 요 저희 밑에 있는 대구고인데 실제
실제로 대국어가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그리고 아버님이 생각하실 때 되게 명문이거든요. 대학 잘 보냈어요. 근데 22년은요 간 거예요. 갔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1학년 친구들만 그런 거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게 22쯤 되면 2학년, 3학년한테까지 영향을 줄 정도거든요. 정말 공부를 안 하는 거고 수업을 제가 만약에 들어가면 20 이상 되는 학교들은 반 틈은 자고 있는 거예요. 고3들 마지막 수능 직전처럼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 정도는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특목고 일반고 선택하는 것부터 일반고 선택을 그럼 내가 하기로 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냐. 첫 번째 집과의 거리입니다. 여기서 편차를 생각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이 표를 보시고 아셨을 거예요. 별로 못한다고 생각했던 고등학교인데 잘하고, 잘한다고 생각했던 고등학교인데 바닥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학년마다 분위기 다르고, 다만 저희가 이 발서구에 있는 학부모님이시다 보니까 여기가 수성구 다음으로 사실 학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편차가 높아요. 평균적으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는 의미죠. 공부를 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어느 정도 분위기 혹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을지언정 학교 탓을 할 그건 없다. 일반고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집과의 거리라고 제가 한 이유는 그렇다면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 봤는데 제가 그 한 예를 하나 들려드리려고요. 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10월 모의고사를 봤어요. 수능 치기 전 모든 친구들이 한 번에 모여서 치는 마지막 모의고사였어요. 학교에서 치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치는 모의고사를 쳤을 때 어제 이제 대구예고 3학년 친구가 저희도 매일마다 지금 모의고사를 수능 전날까지 치는 최종 점검 파이널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치러 왔어요. 그걸 치고 피드백을 하는데 오늘 신문을 잘 쳤냐? 오늘 몇 점 나왔냐? 영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반, 뒷반 다 포함해서 오늘 모의고사 치러 온 친구가 8명이었다. 23명씩 있는 반에서 4명, 4명씩 온 꼴이죠. 즉 학교를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싶겠지만 요새 트렌드라고 하기도 그렇죠. 요새 아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뭐 아프면 그냥 빼쁘고 학교 안 가쁘고 어디 멀다 안 되겠다 여행 간다 뭐 가족끼리 여행 간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부모님도 이거 학교 그런 생각 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때 사실 그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지 않나요? 학교는 그냥 가는 거고 방학 때나 놀러 가는 건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하면 누워보고 뭐 하면 병원 가보고 뭐 진단서 끊어놔서 해보고 이런 상태라 가지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거를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해요. 예전에는 집과의 거리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리고 중요치 않았고 버스 타고 한참 가야지 뭐 고등학교 원래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대한 가까운 곳에 가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친구가 아프더라도 학교 선생님 얼굴 보고 오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학교 갔다가 병원 가는 이런 습관들이 만들어야지 태도나 습관이 잡힌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뭐니까 난 제끼래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집과의 거리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학생의 습관과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크리티컬하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등급, 2등급 안에 들 수 있을지. 이거는 제가 뒤에서도 퍼센테이지를 중학교별로도 좀 가져왔는데 여기도 제가 가져놓긴 했는데 이걸 보더라도 의미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A를 받았어요. 이 친구가. 보통 33%, 34% 이 정도 받거든요. A를. 그럼 그 친구가 A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저희가 점칠 수가 있냐? 어려워요. 어머님들께서 보시고 어떻게 그게 점쳐지죠? 안 돼요. 33%까지는 2등급, 3등급 라인까지 걸쳐져 있는 건데 약간 1등급 할 수 있을까? 모르죠.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걸 하려고 누가 있죠? 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제가 뒤에서도 제가 시험지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드릴 텐데 그런 거는 제가 전문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1등급 나올 거다, 2등급 나올 거다 이런 거를 다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 여고냐 남고냐 공학이냐 자 이거는요
남학생이면 저는 남고를 추천합니다. 남녀공학은 가지 마라. 남학생이면. 왜냐? 남자들은 저도 철이 안 든 것 같아요 아직. 철이 들지 않습니다. 남자들. 근데 여자 친구들을 공부하는 거나 수행평가하는 걸 보면 정말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준비하는 정도나 시간도 다르고 새벽 몇 시까지 새는데 남학생들은 좀 이따 농구 끝나고 하면 된다. 게임 한 판 하고 밤에 하면 된다. 모의하다가 그냥 옆에 있는 친구가 못 보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철이 안 들어요. 그래서 경쟁을 할 거면 남자 친구들은 남고를 가라. 그럼 여자 친구들은요? 남녀 공학을 가라. 남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자 친구들은 철이 안 든다. 그래서 슬픈 이야기지만 어느 정도 너무 적용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아셨으면 좋겠고 요거를 감안하시고 그다음 네 번째가 과학 중점 학교라는 게 한참 한 3년 4년 전부터 쫙 붐이 일어났었거든요. 전혀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혀.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막 입시 설명회나 혹은 고입 설명회 이런 데 가서 학교에서 하는 걸 듣다 보면 저희는 과학 중점만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뭐 영남도 있고 원화도 있고 과학 중점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학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패했다고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과학 중점반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게 있다고 좋은 거 아니고 없다고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과학 중점 학교가 있는 학교를 가더라도 과학 중점 안 하면 돼요. 그냥. 왜냐면 이게 그냥 귀찮기만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데에 1번, 2번, 3번, 4번 되게 간단한 제가 체크 포인트를 잡아 드렸는데 물론 원하는 고등학교가 혹은 또 가까운 고등학교 혹은 뭐 이상적인 고등학교가 있겠지만 이 네 가지는 꼭 명심을 하시고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면 고등학교 선택을 한 다음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이렇게 나뉘는 요거는 아실 거예요. 수시 모집에는 교과도 있고 종합도 있고 논술도 있고 정시 모집은 수능으로 한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대에서 지금 정시 전형에서 교과를 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제 2028학년 대입 개편안을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계속 그렇게 보겠다는 건 다 보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대입 개편안의 요지는 아까 전에 풍선 커지는 거 보셨죠? 내신도 중요하고 수능도 잘해야 되고 학교에서 주는 면접이나 이런 것도 다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나눠는 져 있지만 이렇게 제가 나눠는 놨지만 별로 의미는 없다. 이 지금 중학교 친구들한테는 수능 준비해야 되고 내신 잘해야 되고 생기부 챙겨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 거는 학생부 교과에서 면접이 추가되고 있고 수능 최저도 강화되고 있고 제가 이거는 뒤에서 실제 인서울 학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에서는 단순히 생기부만 보다가 예전에는 그냥 선배들은 생기부만 봤어요. 고등학교 3학년. 근데 생기부 보고 그 생기부 적은 거 내 앞에 와서 한번 설명해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시문, MMI, 수능 최저 이거 다 설명할 수 있냐 아니면 진짜 네가 이해를 했냐 점검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대두되죠. 인터뷰. 아까 전에 제가 제시문이나 MMI 이거 다 면접 추가되는 거 물어본다 이런 게 면접관이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친구들이 입학 원하는 친구들이 면접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뷰가 중요하게 됐는데 내신도 중요하고 수능도 중요하고 인터뷰도 중요하게 됐는데 이 인터뷰라는 의미는 인터는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뷰는 관점이죠. 그 관점을 주고받는 과정이 인터뷰인데 어머님들께서 혹은 학생들도 준비를 할 때 인터뷰는 뭔가 모범 답안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범 답안. 뭔가 대답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학생이 어떤 논리로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그 학생의 논리 안에 있는 구성이 중요하지 뭔 모범 답안을 듣겠다고 하는 게 면접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 안 하려고 면접 보는 건데. 그래서 이런 관계, 어른들과의 관계나
그리고 학생이 어른들이 얘기하는 걸 관찰하는 거나 소통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그걸 저희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이런 걸 어디서 연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집에서 하면 좋죠. 집에서 하면 너무 좋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오늘은 왜 우리 결정이 어른 결정이 0도시에서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런 걸 하면 좋죠. 실제 대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하면 좋아요. 하지만 어렵다는 걸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담당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부탁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런 것만 하는 데이기 때문에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다 말로 테스트 보고 말로 물어보는 걸 중요시 하잖아요. 저는 이런 트렌드가 나오면서 정말 와 이거 그냥 무조건 이거 다 이거 와야겠다 우리 학원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무조건 와야 된다 이거. 그 옛날처럼 이거 해가지고 안 된다. 얘기를 해봐야 되고 왜 그런지 설명 못하면 다 꼼짝 말아 죽는 세상이다. 그래서 요거를 꼭 어머님께서 이해하시고 준비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전에 제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앞으로 고등학교가 될 친구들의 2등급은 그 전에 2등급, 3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이고 3등급을 받았다면 4등급, 5등급, 6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이고 요거를 이제 이해를 했다면 요거를 이제 한번 봐야 되죠. 2028년도가 됐을 때 지금은 막 1.12, 1.23 이렇게 막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뭘 좀 의미 있게 보셨으면 좋겠냐면 제일 밑으로 학종까지 봐도 2등급 밑으로 떨어지는 데가 없죠. 2등급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의미죠. 근데 그것도 2.0이 끝이에요. 그럼 2등급 받고 1등급도 하나 받고 2등급 2개 받고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되고 1등급 딱 받다가 2등급 몇 개 있는 정도만 돼줘야지 안정적으로 이런 데 갈 수 있다는 건데 빡세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 야도 1등급이니까 소수점 단위로 되게 디테일하게 볼 거거든요 먼저. 그리고 면접도 볼 거지만 그래서 요거가 이해가 됐다면 저희가 이제 지금 친구들이 그런 거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어요. 제가 지금 뭐라고 검색했냐면 중학교 A의 비율을 이렇게 검색해봤어요. 보통 25%에서 70% 정도 A를 받는다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근데 알아보면 다 나올 수 있어서 제가 검색을 다 했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고. 그래서 요 편도예요. 요거는 참고 자료에 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실제 이번 연도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A 받은 비율이 자, 지금 보면은 뭐 거의 비슷하죠. 30% 나오고 31%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건 아까 전에 1등급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지금 다 2등급 컷까지 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A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1등급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9등급제였다면 이 친구는 4등급 정도까지 떨어져도 할 말 없는 등급이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무조건 잘한다, 무조건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시뮬레이션을 좀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이거는 지금 1등급만 받은 친구들은 의치한양수 그래 의대 가라. 그리고 네가 1등급 좀 있고 2등급도 좀 섞여있다 100분위가 한 5%좀 된다 그러면 니는 고려대 가라. 요런 거를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봤어요. 아까 전에 그 표를 기준으로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인원을 적어놨는데 20명이 보통 한 반에 20명쯤 되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그래서 20명 기준으로 1등은 어느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는가 2등은 어느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친구들에서도 점을 좀 칠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반에서 1등이다 반에서 1등이다 그러면 이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뭐 어차피 중학교에 석차 안 알려주잖아요. 뭐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죠. 하지만 아들은 다 알아. 반에 1등이 누군지 다 알아. 반에 1등, 2등, 3등이 누군지는 스스로는 다 알아요. 제가 3등이에요. 2등 누군지 알아요.
1등이에요? 2등, 3등이 누가 떨어질지 알아요. 하지만 모른다? 그러면 그 등수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럼 그 등수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아니더라도 바꿀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학 라인을 잡을 거면 그렇게 의식을 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편차를 아까 갖다 놨는데 이거는 그냥 명수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등급으로 봤을 때 등급을 받는 입장에서는 입시는 확률 싸움입니다. 좀 극단적 예시로 100명이 있었을 때 1등급 받으려면 4등 안에 들어야 되죠. 하지만 극단적 예시로 10,000명이 있다고 했을 때는 400등 안에만 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400등 안에 드는 게 훨씬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게 좋은데 제가 이제 1등부터 쭉 오름차 순대로 좀 적어놨어요. 이제 영남고, 개성고, 대검고 이렇게가 330명부터 270명 이렇게, 물론 매년 조금씩 바뀌지만 전반적으로 그 형태를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의미가 있는 건 아까 전에 국제고가 편차로 봤을 때 경쟁률이 굉장히 빡세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해서 좋아 보였는데 인원수로 보니까 지금 바닥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명 요 언저리에서 친구들이 박 터지게 싸워야 된다는 거고, 비교를 좀 해보면 영남고는 반이 13반이면 3등 혹은 3등 언저리 3등 했으면, 물론 제일 꼭다리 3등은 못 받을 수도 있는데 3등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국제고는 3등은 고사하고 2등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만큼 이제 인원이 많은 게 유리하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현재 1학년 기준으로 시험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드렸는데 요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보여드리면 항상 여쭤보시는 게 어디가 제일 쉽냐, 어디가 제일 어렵냐, 뭐 이런 걸 여쭤보시는데 그런 곳은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아까 전에 편차 보셨죠? 이 달서구 바락은 다 학구열이 좋아요. 학부모님들이 다 입김도 세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막 다들 막 그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생기부를 어떻게 적어줘라 막 얘기를 막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의미가 없고 그 특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국제고나 외고 이렇게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서만 나오는, 제가 내신형, 선택형, 복수정답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내신형이라는 거는 수능에서 구경도 해보지 못한 그런 유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능에서는 절대로 안 나올 법한 유형인데 갑자기 이렇게 낸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특목고이기 때문에. 근데 위로 가면 갈수록 수능처럼 나온다는 의미예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은 지문이 원래 중학교 때는 1부터 10까지가 있었는데 1부터 10까지 그대로 적어줬었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1부터 10 중에서 5랑 7을 빼버리고 딴 거를 넣어버린다. 이런 식의 장난질을 치는 데가 여기다. 대부분 다 장난질 칩니다. 근데 이제 상원이나 대곡은 1학년 입장에서는 장난질 별로 안 칩니다. 변형을 시키잖아요, 지문. 하지만 능력치는 좋아야 됩니다. 요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학교 친구들도 많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이건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어떤 게 좀 다를 수 있는가. 첫 번째, 시험 범위. 교과서 프린트 이렇게 나오는 지금 범위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외부지문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일단 여기서 플러스가 벌써 곱하기 2가 됐어요. 두 번째, 문장 수. 100문장 나와 있고 여기 450에서 600문장 나와 있는데 참고로 요거는 전국 평균을 낸 거예요. 저희 A단 영어는 전국 다니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서 그냥 전국 평균을 낸 건데, 저는 또 여기 이 동네 것만 보잖아요. 이 동네가 또 빡세고 문제도 많은데 범위가 최소 900문장까지는 가요. 최소 900문장 최소. 그러면 9배 이상은 차이 난다는 의미겠죠? 제가 겁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학부모님들, 그냥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차이가 난다. 그리고 한 문장의 길이가 뭐 이렇게 길이 차이 난다 했는데, 제가 요거를 좀 도와드리려고, 뭐 길죠? 근데 도와드리려고 중학교 시험이랑 비교를 좀 해놨어요. 그리고 이건 자료가 없는데 여기 원래 교과서 지문을 보면
Can you please say that again? 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그대로 여기 Can you please 그대로 적혀 있어요. 중학교 시험이 원래 그렇죠. 그래서 본문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꼼꼼하게 공부했는지가 점수의 척도였죠. 근데 고등학교 시험 제가 좀 따끈따끈한 걸 가져와야겠다 싶어가지고 방금 중간고사 아직 기말고사 안 쳤는데 중간고사 때 쳤던 거 송현여고 1학년 거 딱 들고 왔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면 원래 원지문은 실제 모의고사는 요건데 제가 요걸 제일 뒷장에다가 어머님들이 또 한번 그래도 영어를 좀 읽어보셨을 거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한번 다 따라봤는데요. 자 만약에 지금 보면은 여기 제가 It is important라고 적혀있는 데가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데 요거랑 여기에 문제 이 실제 송현여고 1학년 시험에서 나오는 빈칸에서는 by acknowledging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라는 거는 문장이 같아요, 달라요? 문장이 달라요. 문장이 바뀌었어요. 빈칸 문제를 똑같이 풀었는데 외운다고 뚫리지 않게 일단 첫 번째 만들어 놨어요.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외우지 그럼 내용을 이해를 하고 영어 실력이 좀 필요하겠네. 그럼 영어 실력은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요거는 처음에는 그래도 어머님들께서 다 수준이 높으실 거니까 한 분 시켜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해보려고 하다가 딱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면은 다 고개를 숙이실 것 같아서 제가 해석을 딱 해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아이들의 과거 경험을 인정해주는 것과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되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 아이들 경험 인정해주고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거의 균형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다르게 바뀐 글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아이들의 이전 경험을 인정해주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이끌어줌으로써 부모는 아이들이 더 이상 고립되거나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암기로는 못 뚫습니다. 이거는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뚫리지 않아요. 논리적이고 언어적이고 맥락적으로 정돈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영어 실력이 좋다고 해서 뚫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고립되거나 길을 잃은 듯한 게 여기는 없는데 새로운 문장을 넣음으로써 친구들이 이거 비슷한 건가 싶다 가도 단어 짜맞추기를 하고 싶어도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요 뒤에 제가 그래서 보시면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여기는 past experience,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는 period experience라고 적혀있어요. 이전의 경험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다 바꿔요. 단어 다 바꾼 것도 모자라서 단어 다 바꿔서 해석했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하는 거는 의미가 1도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먼저 가져왔어요. 국어랑 영어, 어휘와 독해 요게 어떤 베이스로 준비되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 둘 다 언어죠. 이 언어력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굉장히 많이 흐트러져요. 영어 실력이 좋은 거랑은 좀 무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또 대응하려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데 과학을 선행한다던가 이게 안 되는데 뭐 딴 걸 선행하는 거는 저는 별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계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치고 나갈 수 있을지언정 수능에서의 사전 문제나 혹은 나중에 제시문이나 이런 거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 건 굉장히 고도의 논리력을 요해요. Why를 물어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그런 식을 왜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저도 왜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어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영어 1등급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영어 1등급 받는 친구들 특징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단어 P를 이렇게 바뀌어도 난 다 뚫린다. 이렇게 되면 되고 출제 원리를 알아가지고 이 지문은 주제가 되게 선명하고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다. 이 지문은 연결사가 3개가 나오는데 순서 삽입이 나올 수 있겠다. 이 정도 머리 굴러가면 날고 깁니다. 1등급. 그리고 기본 해석 실력이 있어서 변형이 아까 전처럼 되더라도 뚫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작 실력이 갖춰져 영작도 굉장히 상당한
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뚫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언어력적인 거. 그 맥락을 못 잡으면 선지 봐도 못 본다. 해석해도 못 본다. 그래서 실제 내신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단어 구성, 문장 구성 원리 알고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세부 문법도 영작도 언어력도 같이 잡아서 출제 원리까지 다 익힌 다음에야 그제서 1등급이 나오는 거지. 야는 이런 이제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선생님 중학교 3학년일 때 단어를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한 건 너무 기특하다. 근데 그게 1등급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저는 해석 안 되는 거 없던데요. 그게 1등급은 아니다. 라고 저희도 이제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등급만 그러면 보상을 받으면 대학을 잘 가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수능도 내신도 둘 다 뚫을 수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여기서 근본적인 실력이라고 잡아놨는데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하는 건 똑같고 여기서 좀 더 필요로 해지는 게 논리 추론력이고 스킬이 추가되고 마지막에 실전력. 제가 오늘 사실도 10시 반에 잡으면서 참 죄송했던 게 오늘 12시 반부터 있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의 모의고사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미리 땡겼거든요. 도저히 이 친구들한테 오지 말라고도 못하겠는 거예요. 10일 남은 이 친구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매번마다 시험지도 직접 준비 다 하고 1년 동안 감수해가지고 만든 모의고사로 매 회차마다 수능 직전까지 응시하게 하는 게 실전력을 위해서거든요. 그게 있어야 수능 1등급까지 나온다. 결국에는 내신이든 수능이든 공통되게 해당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중학교 3학년이라면 의식하고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게 성적 올리는 데는 최고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커리큘럼입니다. 커리큘럼 다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걸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언어력이든 문장 해석력이든 뭐든 학생한테 맞춰서 필요한 부분들을 단어든 듣기든 적재 속소에 맞춰서 줄 거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의 내신은 어머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대1로 똑같이 진행하고 학교별로 내신 분석 다 들어가고 제가 지금 한 문제도 이렇게 송해주고 들고 와가지고 하는데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한 문제씩만 얘기해도 사실 특징 정리 다 되거든요. 근데 일반 학원에서 그렇게까지 애써 있게 하냐? 여기까지. 그리고 메타인지 테스트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계속 물어보고 대답을 요한다고 그렇죠? 그거 저희가 하고 있고 직접 모의고사 하고 강의 있고 워크북도 있고 스킬북도 있고 많은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이 근처 10km 전방에서 자료 수만 양으로만 따져도 저희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줄 수 있어요. 양으로 맞춰서. 하지만 양을 많이 주는 게 그건 아니기 때문에 맞춤으로 주는 걸 하려고 하는 거지. 요거는 조금 찍어놓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성적이 안 나왔다고 화나시거나 열받지 마시라고. 길이 있다고. 성적이 안 나와도 길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은 1학년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신에 올인을 좀 해주셔라. 일단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쳐야 돼. 1학기까지는 최선을 다해라. 하지만 1학년이 끝났을 혹은 중간고사가 끝났을 때 3등급이 넘어간다. 나 4등급이야. 5등급 이렇게 됐어요. 혹은 2등급 이내야. 그러면 좀 방향이 좀 달라져요. 수능도 의식을 하면서 같이 가는 게 이 친구한테 더 좋은 거예요. 그냥 막연히 내신만 붙잡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 똑똑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야 2학년 올라갔을 때 그래야 3학년 올라갔을 때 뭔가가 방어가 되고 뭔가가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요 표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고등학교 가서 이야기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번 연도에 내년을 위해서 인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교들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전형 신설, 서강대에서 일반 2라는 전형을 신설했고 중앙대에서 성장력 인재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또 신설했어요. 뭐 이건 별로 저희한테 의미가 없죠. 신설하면 뭐 신설해라. 상관없는데 최저가 신설됐다. 라는 거는 원래는 중앙대는 최저 빼기로 되게 유명했고 성균관에도 마찬가지로 최저 빼기로 유명했거든요.
그리고 융합인재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통 최저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최저를 넣었다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 평가가 세 번째 됐다. 서류와 수능과 면접을 같이 볼 거고 학생부만으로는 합격이 안 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즉 저희를 맞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중학교 3학년, 2학년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세팅이 돼 있으려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아들한테부터 조금씩 실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그냥 단순히 수능 잘해야 되고 내신 잘해야 되고 맞는 엔터테이너가 돼야 된다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대학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입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내신과 수능의 밸런스를 잘 잡아줘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로직을 좀 설명드리려고 여기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선생님 저는 수능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고 내신도 많은 것 같으니 논술 전형으로 한번 대학을 노려보겠습니다. 이런 아들이 많아요. 실제로 2학년쯤 되면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게 통용이 되지 않는 게 교과 개념은 그냥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서 수업하는 내용이에요. 그 수업하는 내용에서 학생 스스로가 사고하고 논리를 쌓을 수 있으면 그게 수능이고 풀어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수능을 해결할 수 있는 상태에서 글을 잘 쓰거나 그걸로 말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대학별고사 즉 논술이나 제시문이고 면접이고 MMI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학업 역량이지 나는 수능이 안 되고 내신도 망했으니까 논술로 가겠다.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제가 그런 소리 하면 진짜 뭐라 하거든요. 쥐뿔도 풀어볼 이러면서 막 제가 되게 뭐라 하거든요. 풀어봤냐고 뭐가 나온지는 아냐고 그러니까 논술 준비한다고 어머니한테 논술 학원 보내달라 이런 소리 할 거면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아무도 모르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꼭 이런 학습 능력과 학업 역량이 먼저 있고 나서 전형이 있는 거지. 전형이 혹은 전략이 뭔가 아싸하게 있는다고 해서 대학을 잘 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대학을 잘 가려면 학업 역량이 있는 상태로 학습 능력이 채워지고 그 학업 역량이 열매로 열리는 게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땅을 다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땅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태도나 습관이 있는가 없는가 행동이 변화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가 연습, 훈련, 경험을 해보고 있는가 끊임없이 훈련하는가 공부 못했어요? 100% 못했어요? 100% 못했으니까 니는 못하는 아야가 아니라 오늘 80%밖에 못했다. 다음 주에 81% 해보자. 다음 주에 82% 해보자.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가 요게 지금 중학교 친구들한테 그리고 예비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저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요 실제 인서울 한 친구들과 스카이 간 친구들의 공부 시간의 평균이에요. 좀 의미 있게 볼 거는 아까 전에 제가 스카이 잡아드렸죠. 그리고 경북대까지 제가 잡았을 때 요 안에 있다면 보통 중학교 3학년,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10시간, 8시간, 6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더라. 평균적으로 가는 아들을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들은 12시간, 10시간, 8시간 공부를 하더라. 가는 아들을 보니까 라는 말은 공부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조금씩은 만들어 놔야 되는데 오늘 학원에서 2시간 있었다고 그러면 어제 밤샜다고 그러면 또 시기한 요게 반복되다 보니까 아들이 훈련을 잘 못해요. 보통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10시간쯤 공부를 해본 적이 있냐? 아까 전에 제가 10시간 나오면 인서울 간다 했는데 10시간 공부 해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10시간 해본 적이 있다 그래요. 언제 해봤냐? 중간고사 하루 전날 10시간 이상 공부했다. 요때. 그래도 기말고사는 그렇게 안 해요. 기말고사는 좀 해야 뭐하고 생겼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10시간이 쭉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걸 의식할 수 있는 누군가가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들께서도 한번 스스로한테 궁금증을 날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야가 내가 몇 시간 하는지가 지금 판단이 돼 있는가? 혹은 학생 스스로도 내가 몇 시간 하는지가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가? 아마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학원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이거지. 니는 오늘 총 4시간의 순공부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여행 가고 놀러 가고 하는 거 좋은데 이제는 그러지 마셔라. 예비고등학교 1학년이다? 그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그래서 보통 이제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다른 학원에서도 막 윈터스쿨, 썸머스쿨 이런 거 보내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윈터스쿨을 하는 건데 저는 근데 이거 윈터스쿨 할 때 윈터스쿨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썸머스쿨 이번에 1학기 끝나고 나서 썸머스쿨 했었거든요. 그래서 썸머스쿨 했을 때 친구들이 뭔 대사를 쳤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평소 순공 시간에 비해서 썸머스쿨 시간 동안 순공 시간이 늘었나요? 6시간 정도 늘었다. 순공 시간이 늘었나요? 4배 늘었다. 송윤 영구 1학년 친구는 순공 시간에 7시간이 늘었다. 7시간 공부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친구들 4주 동안 훈련한 결과예요. 물론 10시간 시키고 싶죠 저희도. 하지만 뭐 갑자기 2시간 공부하러다가 10시간 동안 앉혀놓는다고 해서 10시간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훈련해야 되고 계속 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담당 선생님이 학생을 통해서 공지를 해드렸겠지만 저는 윈터스쿨 요 앞에도 유신에서도 하고 그리고 실제 수성구에서도 그 수성구에 있는 원장님들이랑도 저도 알아서 지성학원에서 고3들을 데리고 윈터스쿨 어떻게 하는지 저 다 알아요. 그리고 실제 제 제자들이 거기서 막 알바한다고 윈터스쿨 가가지고 뭐 저는 에이전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알바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고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저는 꼭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께서 만약에 잡을 수 있다 집에서 이거를 그러면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집에서 이거 시간을 관찰하고 훈련을 하는 게 어렵다? 전문가한테 맡겨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 정말 크리티컬한 모먼트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먼트를 제대로 살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도 아시고 꼭 보내주시고 대안이 없다라면 저는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입시 트랙 전체가 이제 아마 그려지셨을 텐데 저희가 지금 요 중간에 있잖아요. 수시, 정시 모두 대응이 가능하지 않다면 저는 그 학원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부터 중학교 친구들 내신까지 다 잡고 있어요. 정말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합니다. 그거 다 한다고. 고등학교 3학년 전문 선생님도 있고 하겠지만 선생님들 그래도 고생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만들 수 있었던 건 선배들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중학교 친구들만 있는 데서 고등학교 올라가려면 열심히 하는데 이런 소리를 해도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냥 이미지나 상상일 수 있고. 하지만 저희는 선명하게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대입까지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면 될지에 대한 로드맵을 계속 그려준다는 거고 대입 이후까지 어떤 습관을 만들어 갈 건지가 지금 결정된다는 거. 이건 제가 이제 좀 못 떨어지는 거 해보려다가 저희가 지금 성장, 목표, 도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요 도전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려고 사실 이 페이지를 적어놨어요. 친구들이 지금 안 될 수 있는데 못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 누가 주변의 환경 설정으로 있는지에 따라서 저는 이 친구가 꿈꾸는 게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어주고 또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 어렵죠. 될 수 있다고도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동시에 얘기해줘야 되니까. 하지만 학부모님들이나 엄마가 직접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학생들이 얼마나 귀등으로 듣는지를 제가 많이 봐서 저는 정말 책임감이 커요. 책임감이 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가 학생한테 인생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어머님께서 안도하셨으면 좋겠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고등학교 여기가 더 어려운지 저기가 더 어려운지 이런 세부적인 질문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할 건데요.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선택했으면, 스카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다면 습관을 지금부터 그 스카이를 가기 전까지 내 순공 시간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거면 그 태도를 조금씩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하지만 훈련을 하고 그 태도를 만든다면 좋은 대학을 무조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과 저는 합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가시면 되는데